반갑습니다. 마음원도입니다. 혹시 요즘 금값 때문에 투자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금값은 최근 몇 년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온스당 2,000달러를 넘나들고 국내 금시세 역시 한도 내 40만 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조용히 그리고 놀랍게도 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이상현상, 바로 금보다 은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은을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은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은 시세부터 짚어봅시다. 2023년과 2024년 동안 은의 가격은 약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은 ETF, 실버바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단기적인 투기 심리가 아니라 기초 수요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산업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금은 위기자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중앙은행,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에 의해 가격이 오르지만 은은 기본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절대적입니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은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은광 생산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급등이 아니라 장기적 재평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경제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금, 은 비율입니다. 전통적으로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은의 양은 약 50에서 60온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 비율은 80에서 100을 오가며 은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비율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되면 은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은 금값이 이미 정점 근처에 도달했거나 조정을 앞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은 아직 상승 여력이 크고 수급 구조상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죠. 이 흐름은 단순히 귀금속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물 자산 중 가격은 낮지만 수요는 폭증하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커지고 있다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은이 있다는 사실, 지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왜 지금 은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ESG 흐름과 친환경 산업 확장 때문입니다. 은은 전기 전도율이 금보다 높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5G 통신 장비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는 은 페이스트라는 형태로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구리, 납, 아연 등의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은만 따로 캐내는 광산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가격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금은 이미 단가가 너무 높아졌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실물로 접근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반면 은은 가격이 낮고 실버바, 실버코인, ET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실버 스태킹이라는 투자 방식이 유행하고 있죠. 은을 실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실버바와 실버코인입니다. 국내 금은방이나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은행 ETF보다 실물 보유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는 이유로 선호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쌓아두는 방식, 일명 실버 스태킹은 최근 투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물론 실물 보유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은은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둘째,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스프레드가 금보다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아직 은에 대한 세금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대량 보유 시 양도세, 부가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처, 인증된 제품, 그리고 보관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물 투자가 부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ETF나 ETN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LV ETF는 가장 거래량이 많고 신뢰도 높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코맥스 연동형 선물 ETF, 국내 은 관련 ETN 등이 존재하죠. 특히 ETF는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은과 관련된 광산주 ETF도 인기가 있습니다. 은을 생산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은 가격이 오르면 이들의 수익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자산이든 맹목적인 추종은 금물입니다. 은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글로벌 경기 흐름, 금리 변동, 그리고 산업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훨씬 거래량이 작고 미시장 조작 이슈가 종종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인 적도 있었고 현재도 일부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흐름에 기반한 계획적인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설 경우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 가격도 일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자산 대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금이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의 대체제로서 혹은 별도의 성장 자산으로서 은을 다시 바라보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가격 접근성, 산업 수요, 공급 구조와 저평가 상태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투자의 기본은 공부와 분산입니다. 은도 결국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 실물 자산 투자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